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특히나 여러분의 댓글이 아주 흥미로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필립 짐바르도. 그가 연구실에서 무언가에 깊이 골몰해 있습니다. 그동안 명문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실적을 쌓아 올린 그는 사실 얼마 전부터 인간 심리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실험을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계획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을 가상의 교도소에 넣고 역할을 부여한 뒤 그들의 행동과 심리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짐바르도는 미국의 교도소에서 나타나는 어떤 폭력적인 상황들이 교도관과 수감자 개개인의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이 교도소 특유의 환경 때문인지 궁금해 왔었는데요. 애초에 남을 지배하길 좋아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교도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교도소 내에 어떤 경직된 권력 구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인간의 심리를 향한 그의 궁금증이 드디어 실험으로 완성됩니다. 교수의 주도 아래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건물 지하에 모의 감옥이 만들어집니다. 연구진은 감옥 생활 연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게 됐고 여기에 약 70여 명의 지원자가 모이게 되죠. 이후에 적합한 참가자를 고르기 위해 1년의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육체적, 신체적 장애가 없고 과거 범죄나 약물 남용을 한 이력이 없는 건강한 남자 대학생 24명이 선발됩니다. 선발된 이들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요. 다만 사전에 여기서 2주 동안 감옥에서 생활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대가로 하루당 $15씩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실험 전 교수는 24명 중에 무작위로 교도관 9명, 죄수 9명을 선발합니다. 이건 누가 우월하거나 열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제비뽑기에 의해서 배정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 외에 이 18명 외에 뽑히지 않은 인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그 예비 인원으로 대기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바르도 교수 본인은 이 모의 감옥 교도소를 총 책임지는 감독관을 맡기로 하죠. 드디어 실험 시작일인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심리학 연구팀은 실험 속에서 교도관과 함께 수감자들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경찰의 실제 협조까지 빌려서 범행 현장에서처럼 체포하고 연행하는 과정을 똑같게 재현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모의 감옥에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실제 죄수들이 경험을 하듯 알몸 검사를 받고 분말 소독을 받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발목에는 쇠사슬도 감겨 있었는데요. 이후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죄수복으로 갈아입고는 이때부터 각자 부여받은 죄수 번호로만 호명이 됩니다. 이 모습은 흡사 실제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철창 밖으로 보이는 교도관들은요, 똑같은 카키색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읽을 수 없도록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목에는 호루라기, 허리춤에는 곤봉까지 매달고 있었는데 이 교도관들은 한 팀당 3명으로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할 스케줄이 부여받습니다. 사전에 일반 교도관들의 업무를 충분히 고지받고 나서 이후의 상태였죠. 자, 짐바르도 교수는 이 교도소의 분위기를 약간 실제 느낌처럼 형성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인 듯합니다. 이 감옥이 아주 현실과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설정 하에 18명의 간수와 죄수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거였죠. 한편 이 실험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험자들이 혹여 특이하거나 예측 못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모든 것이 연구를 위해 빠짐없이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소 첫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4일간의 여정이 시작된 날이었는데 아직 실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연구진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적당히 적응하다가 하루가 다 가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임의로 분류된 수감자와 교도관들의 행동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죄수 역할을 맡은 실험자들은 눈에 띄게 수동적인 말투를 사용하면서 점점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진짜 죄수인 것 마냥 교도관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불평도 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말투가 거칠어졌고 수감자들을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관리자다, 그런 권위를 내세우면서 엄격하게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듯 보였는데요. 실험에서 사실 규율상 때리거나 이런 육체적인 체벌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언어폭력을 행사하면서 죄수들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이 둘 사이에 자잘한 신경전이 폭발하게 됐고요. 소란이 일어났고 이 와중에 수감자 한 명이 독방에 갇히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동지가 독방에 갇히는 것을 본 1번방 죄수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항심으로 교도관들이 죄수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침대로 문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교도관들이 어떻게 하냐? 이번엔 2번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옷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니네가 이제 발가벗고 지내기 싫으면 옆에 1번 방 죄수들을 설득하라고 요구합니다.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은데요. 하지만 다른 방에서도 이런 교도관들에 대한 어떤 저항이 조금 번져갈 기미가 보입니다. 스멀스멀. 결국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협조적이었던 3번 방만 빼고 다른 방의 침대를 교도관들이 모두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상황은 그 어떤 것도 미리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역할을 맡은 교도관들은 자발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면서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역할에 몰입한 듯 보였죠. 이렇게 혼란의 시간이 지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교도관들도 이제야 한숨 좀 돌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 수감자 한 명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분명 이건 심리실험에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옥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자정이 지나면서 실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탈옥수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동의 특위까지 여전히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요. 교도관들은 돌연 자고 있던 수감자들을 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본인의 죄수 번호를 말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자다가 잠에서 깬 죄수들이 기분이 좀 나빴죠. 아니, 고작 죄수 번호 부르는 걸 시키려고 이 깊은 밤에 날 깨워? 이런 행동이 사실 약간 일부러 괴롭히는 것처럼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간수들도 어떤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세우기 위해서 고의로 이들을 깨웠던 겁니다. 이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제 소동도 있었죠. 탈옥도 있었죠. 그러니까 상하 질서를 확실히 하고는 어떤 압박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대로 통제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일은 감방 내 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날이 밝게 되자 이 자신의 잠을 지난 새벽에 깨운 것에 화가 난 죄수들이 모자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게다가 침대로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반항이 갈수록 거세졌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죠. 결국에 교도관들은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들어서 죄수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을 뒤돌아 있게 한 다음에 그중 한 명의 죄수에게만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죠. 이게 상황이 이게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딱 만났는데 하루 만에 서로를 경멸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18명의 실험자 모두 교도소에 갇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놀랍도록 자신의 역할에 빠져들었죠. 근처에서 이제 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을 모두 기록하고 있던 스탠포드 연구진 또한 너무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에 다음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막 궁금함이 폭발했고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폭동이 잠잠해졌어요. 이때 이제 교도관들은 자발적으로 야간 당직 스케줄을 짰고요. 수감자들끼리 보니까 약간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테니 그 결속력을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와해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후에 교도관들은 이 폭동을 주도한 3명을 딱 픽해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방에 가뒀고요. 반대로 거의 가담하지 않은 3명을 아주 쾌적한 방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뒤에 서로의 방을 바꾸게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걸 본 남은 죄수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아니, 폭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좋은 방으로 가는 거야? 혹시 자기들끼리 무슨 거래라도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이건 교도관들이 머리를 쓴 거였습니다. 죄수들이 단합을 하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이해할 수 없는 액션을 취했던 거죠. 그 의도대로 죄수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가 니들보다 위에 있는 걸 알겠지? 이런 모습을 교도관들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자 이제는 이 안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교도관들의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갈 수 없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밤에 양동이에 이제 이를 봐라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한편으로 되게 위축되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계속 관찰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8612번 죄수가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완전 광기 어린 얼굴로 막 울부짖으면서 두통을 호소했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감옥 내 사람들, 연구진까지도 당혹스러움을 느꼈는데 심지어 감옥 내에서는 이제 수감자들이 원해도 실험을 그만둘 수 없대! 하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면서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짐바르도 교수는 8612번 죄수를 귀가시키기로 합니다. 교수는 이 실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걸까요? 동료 교수가 이때 찾아와서 짐바르도 교수한테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 실험의 독립변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 지금 교도소를 관리하느라 내가 정신이 없는데 그런 한가한 질문이나 내가 받아야 되냐? 라면서 아주 짜증스럽게 대답했다고 해요. 짐바르도 교수가 마치 실험의 진짜 목적을 망각하고 현실적인 교도소장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가고 3일차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수감자들의 가족 면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수와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깨끗이 씻기고 배부르게 음식도 먹이고 그리고 나서 가족과 만나게 했는데 이 스탠포드 건물 지하에 들어온 부모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체포가 된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 초췌하고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실험을 중단하고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라고 주장했지만 짐바르도 교수가 이를 저지합니다. 오히려 아니 아드님이 이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면서 다그쳤죠. 이 기에 눌린 부모들은 그대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면회자들을 돌려보낸 교수는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에게 실내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후에 점심으로 디저트를 많이 주면서 이 수감자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 실험이 어땠냐 하면 좋은 말만 하라고 암묵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죠. 수감자들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고요.
정말 자신을 수감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3일째 오후에 교수는요,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고통을 호소하면서 식사를 거부했던 819번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상당히 그가 히스테릭한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짐바르도 교수도 이 실험을 중단하고 나가라 라고 권유할 정도였죠. 여러분 혹시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건 모의 감옥 실험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실험은 그만둘 수 있어요. 하지만 819번 수감자가 하는 말은 지금 가면 다른 죄수들이 저를 나쁜 죄수로 생각할 것 같아요. 전 중단하지 않을래요. 이 말에 놀란 연구진은 되려 그를 설득해서 실험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4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감자들이 카톨릭 신부와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름이 아닌 수감번호 8625번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분명 평생을 자신의 이름으로 본명으로 소개를 했을 텐데 감옥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그들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규율을 엄격히 따르고 있었죠. 신부님의 눈에 수감자들은 좀 우울한 모습이었고요. 이 상황에 순종하고 있긴 했지만 아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5일차.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성적 학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일삼고 있었는데요. 이미 이 교도관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표정이 좀 무섭게 변해 있었고요. 이보다 더한 행동이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악랄함이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스탠포드 연구팀은 아주 깊이 몰두해 있었죠. 이건 너무도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그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인데 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다니 정말 세계에 없던 연구 결과에 다들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연히 이 연구실을 지나치던 다른 심리학과 교수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말하죠. 아니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건 줄 알아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조언에 순간 정신을 차린 걸까요? 짐바르도 연구팀은 긴급 회의를 열게 됐고요. 정말 이 실험을 중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일부 연구진은 요전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투로 보였는데 그러다 여태까지 참고 있던 일부 참여자들의 부모님들까지 나서서 중단을 해달라 하고 요청하게 되자 연구팀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다음 날 오전, 교수는 건물 지하로 내려갔고 실험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귀가하게 하죠. 원래 2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 짐바르도의 감옥 실험이 단 6일 만에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비윤리적이었다라는 오명을 그리고 비난을 피하지 못한 채 실험은 끝이 났지만 분명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감옥. 이곳은 인간의 잔인함을 끌어내는 장소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험자들이 가짜로 꾸며놓은 감옥에서 교도관 옷, 죄수 옷을 입는 것만으로 본래의 정체성을 잃는 모습이 보여졌으니까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평범한 사람도 환경에 따라 충분히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회상하면서 당시 자신이 심리학자라기보다 완전히 교도소장에 몰입되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 연구를 계획했던 지성인마저 완전히 상황에 지배당했던 거죠. 그동안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행했던 잔인한 학살이나 고문 등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 도무지 사람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도 많았는데요. 어쩌면 5일간의 이 위험한 실험만으로도
인간의 잔악성,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을 만큼 이 실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놀라움과 논란거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